네, 저는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동우 변호사님 그리고 이형준 변호사님과 함께 기재부의 세수축의 모형 공개를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님 참석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동우 변호사님 참석해 계십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하고 이후에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 세수축의 모형 공개해야 민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수축의 모형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서민과 민초의 살림을 돌보는 데 식견을 갖추고 헌신해 오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60조 추경을 가능하게 했던 53조 초과세수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모형을 비롯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돈이 없다고 한사코 손실보상 추경을 막아 세우던 기획재정부가 석 달 뒤 정권이 바뀌자마자 거액의 초과세수 예상치를 바탕으로 60조 추경 예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1월 당시에는 초과세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변명,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이미 2021년에도 60조에 달하는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엎어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같은 일이 2번 반복되면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며 시급한 민생 예산을 외면하는 기획재정부가 고의적으로 초과세수를 누락시킨 것인지 세수 추계 모형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면 초과세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이 기재부의 의도인지 중대 실수인지 아니면 세수 추계 모형의 결함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듭해서 국민과 국회에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할 수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다는 말의 전례는 기재부가 양산한 잘못된 전례에 불과합니다. 세수 추계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민감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안이 나온 시점에 세수 추계 모형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세입을 추정하는 모형이 국가 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 사항이라는 말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15년 이래 주요 6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 중 대한민국의 2021년과 2022년 세입 예산만큼 오차가 큰 사례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주요국 재무당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경기 변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0% 내외로 오차를 막은 반면 대한민국의 기재부는 2021년 21.7%, 2022년 15.6%의 오차를 냈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꽁꽁 싸매고 감춰서는 이 거대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로 이어졌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는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와 민주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초과세수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라고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세수 초과 사태를 해결하려면 그저 기재부를 질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수 추계 모형 공개는 기재부 혼쭐 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수 추계를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입니다.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가 되어야 여러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려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제대로 된 세입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초 하루하루 간신히 위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세수 추계는 치명타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늦은 지원과 불합리한 보상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세수 추계가 큰 오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올해 초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늦어진 일도 줄어들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납세자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히 예산에 반영되어서 적기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으려면 그 시작점은 오차를 최소화하는 세수 추계입니다. 제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세수 추계 모형의 공개를 달성하려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국민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민생경제위원회 이형준 변호사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이형준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용해인 의원이 기재부에 공개 청구한 세수 모형 등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개 거부가 정보공개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기재부의 입장과도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재부의 주장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재부는 세수 모형이 세입 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의 자료라고 주장하였는데 세입 예산안은 세수 추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세수 추계는 세수 모형을 통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세수 모형 자료를 세입 예산안과 별개의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 모형의 공개는 국회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와 투명한 국정 운영,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에 세수 모형 공개로 인하여 기재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기재부의 주장대로 세수 모형이 세입 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 자료라고 하더라도 용해인 의원이 공개 청구하고 있는 정보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용한 세수 모형입니다. 즉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세입 예산안 편성이 이미 종료했고 당연하게도 2017년도부터 2022년도 세입 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인 세수 모형 역시 더 이상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더하여 세수 모형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기재부 입장과도 상충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8년도 결산에서 25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서 세수 추계 오차 논란이 불거졌고 기재부 스스로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인 2021년도에 본 예산 대비 17.9%라는 최악의 세수 추계 오차율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2022년 9월 정부가 세수 추계의 불합리한 추계 모형을 사용했고 2021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시 세입 실적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대규모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 추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세수 추계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재부 역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세수 추계 모형은 세수 추계를 검증하고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갈수록 그 오류가 커지고 있는 세수축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모형에 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세수축의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세수축의 모형을 공개함으로써 세수축의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재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